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망리뷰의 소마50입니다. 오늘 지금 방금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오늘 개봉한 영화죠. 범죄도시 3입니다. 5월 30일인데 사실 지난주에 유료시사회를 통해서 이미 흥행 속도를 몰리고 있는 영화고요. 최근에 극장에 가서 본 영화들 중에서 아마 관객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5월 30일이 또 문화의 날을 맞아서 일종의 또 관객몰이를 시작을 한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겠습니다만 뭐 사실 분석이라고 할 만한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 이 영화가 또 어떤지 같이 생각해보는 것도 이게 왜냐하면 당대 흥행 영화일 거고요. 2020년대를 대표하는 흥행 영화이고요. 한국 영화의 2020년대 초반에 그리고 계속 연속적으로 1, 2, 3편이 모두 성공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흥행 비결을 가지고 있는 영화일까? 그리고 사실은 제 개인적 판단에 의하면 굉장히 영리한 상업 영화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의 시대 정신을 나름 읽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도시 3라는 영화는 일단은 연출자는 이상용 감독이고요. 2편의 연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3편이 이제 바로 2022년도 5월에 그러니까 한 1년 전에 막 개봉을 했었으니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3편이 기획돼서 뭐 지금도 4편이 촬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영화는 상당히 일종의 기획 영화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도 가능한 이유가 범죄도시는 이 속편의 그 우리가 법칙이라고 하면 더 크게 더 화려하게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영화의 초심보다도 좀 더 화려하고 멋지고 하고 싶었던 영화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이제 초심을 잃어버리고 캐릭터성도 좀 변질이 되고 좀 확장이 됩니다. 이게 미국 영화가 특히 잘하는 건데 저번 리뷰에서 살펴봤던 분노의 지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등장했던 인물들에서 굉장히 많은 그 인원이 늘어나면서 패밀리라고 그들이 토레도 패밀리라고 하는 그 인원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 두 자리 숫자를 넘어가는 숫자로 확장이 된 상태죠. 하지만 범죄도시 1, 2, 3편의 경우에는 사실 그 마석도라고 하는 마동석 캐릭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 인물들 순선한 정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중을 대변하는 일종의 확실한 캐릭터죠. 선한 캐릭터 형사들 그리고 확실한 빌런들 순악이라고 하는 캐릭터라고 하는 구도를 굉장히 단순한 구도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작비 회수 이상의 상당히 큰 흥행 스코어를 기록했지만 영화의 규모를 일부러 더 늘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약간 한국이라고 하는 상황들 이번 공간은 인천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구시적 공간들을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그것들의 또 그 근거들을 각색하게 되는 원작 주요 범죄들을 가지고 갖고 오면서 한국 일반 소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만한 일단 방어 기제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아주 영민한 영화, 상업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범죄도시 3의 경우에도 1편의 구도이죠. 1편과 2편의 구도. 1편, 두 편의 그 전편들은 지금 말하자면 이 마석도라고 불리는 마동석 캐릭터와 그 다음에 지금 2편의 경우는 이제 강해상 그 다음에 1편의 경우에는 장채인이라고 불렸던 악역들과의 1대1 맞다임, 이 맞대결 이걸로 마무리되는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약간 3에서는 좀 변화를 둔 것이 일종의 2인 빌런, 그러니까 두 명의 빌런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 명은 주성철이라고 하는 캐릭터고요. 이준혁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인물인데 이준혁 배우가 이제 좀 약간 슬림한 배우입니다만 일부러 이 영화를 위해서 20kg 이상 살찌워서 약간 좀 더 그 피지컬적으로 마석도와 맞붙을 수 있을 만한 영화에서 마지막 대결은 이제 조금 지연되다가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붙는 장면으로 이제 연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서브 플롯입니다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또 빌런으로서의 비중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일본의 야쿠자에서 파견한 킬러라는 설정 을 가지고 있는 이치조라고 하는 가상의 그 야쿠자 집단에서 보낸 빌런이죠. 이 킬러 전문 킬러 빌런 역할 리키라는 인물로 아오키 무네타카라고 하는 배우가 등장합니다. 영화는 사실 생각보다는 이 전편들에 비하면
구도가 조금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뭐 기본적으로 서브의 그 세부 장치들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격돌 장면이 이제 이 두 명의 주요 빌런들과 다 맞붙는 장면이 차례차례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리키는 일본에서 온 거고 실제로 이 배우는 이제 바람의 검심 시리즈의 그 사노스케라고 하는 굉장히 무지막지한 돌을 들고 다니는 그 캐릭터로 유명해진 배우죠. 이제 아오키 무네타카.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일종의 마약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제 또 그 약간 비트비 있어요. 그 전편들과 다른 약간의 좀 깜짝 서프라이즈가 좀 있습니다. 뭐 영화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입을 다물도록 하죠. 뭐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뭐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제 이런 주요 빌런들의 설정들보다도 이제 약간 디테일의 변화들을 두면서 이 마석도라고 하는 캐릭터의 활약상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영화는 사운드라든 같은 것들을 활용을 잘해가지고 이 마석도 캐릭터의 일종의 슈퍼히어로적인 면모들, 그러니까 일상의 슈퍼히어로적인 면모들을 갖다가 잘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 영화의 첫 장면을 장식하는 인물은 이 주성철 역할의 이준혁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빌런성, 그러니까 액션 영화들에서는 주요 빌런이 이제 처음 소개를 하는 거죠. 관객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등장을 하는데 이준혁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제 주성철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무지막지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각설하고 이 하이퍼라고 하는 일종의 합성 마약을 유통하는 과정에 개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략 지금 이 이치조라고 하는 그런 야쿠자에서 빼내온, 그러니까 일본에서 유통되던 합성 마약을 한국에 유통한다는 설정이고, 그와 연관되어 있는 두 명의 동업자가 있습니다. 이 지금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캐릭터, 그 왼쪽에 주성철이라고 하는 인물, 하얀 옷을 입고 있죠. 하얀 옷도 일종의 의도된 거죠. 피가 튀니까 이제 그것이 딱 두드러지게 보이게 만드는 시각적 효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업자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배신자, 이게 약간 이제 마약을 빼돌린 인물이 이제 야쿠자에 관련된 인물이 오른쪽에 있는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자, 그 인물이 등장을 해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을 갖다가 살해하는 장면으로 이제 영화 시작됐죠. 이 지금 예고편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굉장히 폭력적인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 영화인데, 그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아주 하드고까지 가지 않게, 그러니까 1편이 약간 19금 영화였었죠. 하지만 2, 3편의 경우에는 일단은 다양한 연령대를 노리고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장면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장면들의 그 결정적인 이제 고호 장면 같은 것들을 이제 제거하면서 뭐 이 정도의 묘사, 피가 튀는 정도의 묘사 정도만 간단하게, 그것도 반복하지 않고 한두 번 합니다. 사실은 상당히 살벌한 무기들, 카타나를 이용하는 킬러까지 등장한 상황이니까 상당히 무서운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만, 영화는 의도적으로 폭력 장면들, 그러니까 이 사운드 효과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영화예요. 사운드를 통해서 관객들이 봤구나, 내가 살인 장면을 본 것 같은 느낌을 주도록 의도된 연출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마석도 캐릭터는 이제 전편과 동일한 캐릭터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거는 굉장히 단순한 캐릭터죠.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이 익숙한 인물이 위치해 있는 지역들을 좀 디테일을 변경을 했어요. 이제 사건의 영역을 넓혀나가기 때문에 광역 수사대로 간 설정을 가지고 있고, 그 팀장의 역할을 이제 이범수가 연기하는 팀장이 지휘하는 그런 수사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의 이제 그 전편에서 최기하 배우가 연기했었던 반장 같은 캐릭터는 일종의 이범수 캐릭터로 대체가 됩니다만 이게 팀원이죠. 광역수사대 팀원으로서의 이제 몸이고, 이 팀의 팀장이 그 이범수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게 4인조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같이 움직이는 인물은 이제 김민재 배우가 연기하는 만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름도 뭐 그냥 쉽게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캐릭터가 일종의 버디 무비처럼 사실 영화의 전반부가 넘어서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역수사대는 이제 처음에 수사 과정에서 마약 사건에 개입을 했다가 일종의 빌런들의
공격을 받고서 그 다음에 일종의 좀 병원에 누워버리는 상황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영화를 플롯을 단순하게 구도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움직이는 인물을 정리해버리는 상황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만재 역할의 김민재 배우와 마석도 캐릭터인 마동석 캐릭터만 이게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몸으로 뛰면서 이제 부딪히는 사건의 과정들이고요. 그 과정들은 이제 액션을 만들어내는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등장 인물이 이제 처음에 주성철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키가 중간에 개입이 되면서 이 아까 얘기했던 동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정리에 들어온 킬러란 설정입니다. 뭐 다른 영화들에서도 많이 본 설정인데 실제로 야쿠자들은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이게 약간 그 우리가 야쿠자와 가족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나오지만 그 넷플릭스에도 나오지만 이게 실제로 미국 그 저기 일본 당국에 엄청난 제재를 받으면서 이 옛날만한 위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영화는 한국 영화니까요. 픽션적 설정을 좀 과장해서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쿠니무라 준이 일종의 카메오 같은 역할로 이치조라고 불리는 가상의 야쿠자의 동경에 있는 본부를 지휘하고 있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은 그냥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일본 야쿠자라고 한 조직의 그런 좀 위세를 보여주고 이렇게 막강한 세력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설정을 담아내기 위한 연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의 주요 캐릭터들은 사실 이제 한국에서 벼리고 있는 이 인물이죠. 주성철 캐릭터, 그 다음에 리키라고 하는 일종의 킬러 이 둘이 인물이고 그 주변에 서브를 끌고 다니는 그 그룹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이 영화의 구도상으로 보면 마석도의 비중이 더 커진 것은 이제 나머지 팀원들이 사실상 아까 부상을 당하면서 5명의 팀원 중에 3명은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김민재 캐릭터의 경우에는 뭐 이쪽에 서브 역할, 엄청난 완력을 지니고 있는 마석도 캐릭터의 그냥 옆에서 거드는 역할, 그 다음에 이 수사 과정에서 그런 좀 경계선을 만드는 역할 정도로 역할을 위치지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뭐 원탑 무비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상황에서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그 반복되는 클리셰들을 똑같이 쓰고 있는데 그걸 이제 변형해가면서 재미있게 쓰는 거죠. 이 마석도 캐릭터가 친숙한 인물이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이제 첫 등장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리에서 이제 조폭들 같은 이제 문신을 한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 이제 원펀치로 제압을 하고 있는 마석도의 등장 장면으로 이제 영화 시작이 되고요. 그 장면에서 장면이 일단 소개를 하고 영화의 이제 그런 동질감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나왔던 장면들이 이제 앞부분에 형성이 된 다음에 빌런들의 악독한 행위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에 개입되어 있는 과정들을 선보입니다. 영화는 지속적으로 이 빌런드 그러니까 밸런스가 나쁘지 않은 영화야.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가 무슨 뭐 사회적 함의라든가 뭐 캐릭터의 입체성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얘기할 수 있는 논할 만한 영화는 아니고 대중 영화로서의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가에 관심을 가지고 좀 영화를 보자고 한다면 사실은 이 영화는 관객들을 불편하게 할 요소들 최대한 자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화에서 폭력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관객들에게 시각적으로 아주 그 폭력 자체 사실은 리키가 행하는 살인 행위들은 굉장히 잔혹한 행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타나를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의 뭐 목을 베어버린다거나 아니면 그 난자를 해버린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시각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타나를 가지고 있지만 마석도가 이제 그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리키도 나중엔 제압해 버리겠죠. 이 영화 시리즈는 4편에도 이어지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마석도라고 하는 캐릭터의 그 관계를 인물을 보면 영화에는 3편까지 흘러왔지만 이 인물 역시 그러니까 이 나머지 악역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리키나 주성철도 사실은 어떤 뭐 구체적인 배경이 없죠. 그러니까 그 인간으로서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범죄도시 시리즈가 관객들의 호응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악의 세력이라는 걸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캐릭터들 자체가 어떤 뭐
인간적인 갈등적 요소라고 하는 면모를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뭐 하다못해 커피 한 잔 마신다, 그런 뭐 따뜻한 농담 한마디 던진다 없어요. 이 영화에 보면 항상 시종일관 같은 캐릭터입니다. 영화에서 보는 캐릭터 이준혁 배우는 굉장히 일그러진 표정으로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중간에 등장해서 대화를 나눈 장면도 있는데 그 장면에서도 굉장히 비열한 표정을 일부러 짓고 있다고 약간 좀 인위적으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한국어를 못하고 있는 리키라는 캐릭터도 뭐 시종일관 상대방을 억압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영화에 등장하는 마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속도가 사실 잘 보면요,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범인들도 마찬가지고, 일종의 이 범인들을 보면은 완전한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은 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종의 타도해야 될 빌런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이제 전석호 캐릭터가 연기하는 인물들은 이제 전편들에 등장하는 일종의 정보원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마약 사업에 개입되어 있는 인물이고, 이 마석도의 완력에 굴복해서 순순히 말을 듣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귀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조직폭력배이지만 사실 보고 있는 미키마우스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귀여운 캐릭터로 연결되고 있는 인물이 또 한 명 더 있죠. 초롱이라고 하는 인물을 연기하는 고규필 배우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순한 양이 되죠. 마석도 앞에서는. 그래서 그 캐릭터들은 일종의 좀 속물적인 그런 빌런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힘에 굴복하는 그런 인물들이고요. 이들의 변명 따위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이 영화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석도가 중간에 마약 사업에 개입되어 있는 고급바에 가서 여사장의 이야기를 딱 할 때 여사장이 딱 이제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하죠. 뭐 양콜 중독 아버지 이런 얘기에 가족력부터 이제 늘어놓을 준비를 하니까 마석도는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확 잘라버립니다. 마석도는 사실 이 영화에서 시종일관 그래요. 맞을래? 얘기할래? 이런 식이고 그 마속도의 무시무시한 완력에 모두 대부분의 인물들은 굴복하고 맙니다. 사실은 그게 통쾌한 측면이 있겠죠.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이 동네의 빌런들에게 뭔가 대리 만족을 충분히 주는 인물인 거예요. 그 무지막지한 힘으로만으로. 실제로 경찰들이라고 아마도 이제 극장이라고 하는 공간은 가서 결국은 우리가 판타지를 보기 위한 거고 현실에 답답하면서 벗어나기 위한 건데 말하자면 마석도도 현실적이라고 말한다면 아무리 완력이 있는 사람이어도 경찰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영화에서도 그런 좀 리서치를 하다 보면 각본을 쓰다 보면 그런 디테일들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 법인데 이 영화는 그냥 과감하게 무시해 버립니다. 그런 뭐 복잡한 일, 뭐 이런 업무들은 다 주변 인물들이 하는 일이고 마스토 캐릭터는 오직 잡기 위해 달리는 사람의 캐릭터인 거죠. 사실은 일반 서민들이 원하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인물들에 대한 그런 감정의 대리만족자라고 하는 건 뭐 다 예측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사실 인격이라고 하는 인물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 그러니까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없어요. 마석도 캐릭터도 마찬가지고요. 1편부터 3편까지 이어졌지만 이 캐릭터는 경찰 신화의 경찰 슈퍼히어로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뭐든지 가능하죠. 이 영화에 이제 그 예를 들지만 지금 나와 있는 스틸 속에 나오는 금고가 있지만 저걸 풀고 있는 머리를 쓰는 인물 캐릭터인 것 같지만 결국 부셔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심지어 영화에서는 뭐 쇠파이프나 야구방망이 같은 것을 맞고 기절을 잠깐 했다가도 멀쩡히 일어날 수 있는 아무런 부상도 없이 일어나는 뭐 칼도 맞습니다만 일어나는 마석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범죄도시 3 이 시리즈의 경우에는 그런 타격감, 이 마석도가 주는 마동석 캐릭터가 연구하는 그런 캐릭터들의 그런 대리 만족감, 타격감을 더 높이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의 클라이막스가 연속돼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중간중간에 그 몹신에서도 일대다의 대결 구도를, 그러니까 결국 항상 그런 농담들을 갖다가 이제 깨알같이 집어넣죠. 항상 문제 싸움이 벌어지고 나서 나머지 팀원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주면서 꼭 늦게 나와 이런 식의 농담들을 던집니다.
그런 농담들을 이제 중간중간 섞으면서 이 영웅성들을 극대화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석도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마동석 캐릭터가 그동안 소위 말하는 마동석 영화라고 불리우는 영화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뭐 성난항소 같은 영화에서는 일종의 이제 애처가 그러니까 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익숙한 캐릭터였죠. 뭐 무지막지한 마동석 특유의 파워는 있지만 그 와이프 말을 꼼짝 못하는 남자라든가 뭐 아니면 뭐 아주 악인전 같은 영화에서는 뭐 무시무시한 조폭 역할도 했었고 더 그 다른 영화들에서도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잘 먹히는 부분들의 캐릭터를 모아놓은 것이 마석도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속물적인 아주 대중적인 그러니까 약간 지적인 부분들은 떨어지지만 친숙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에겐 친절하며 그다음에 악인들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성격들을 이제 모아서 머스도 캐릭터 귀여운 측면도 잘 살리면서 가고 있는 캐릭터죠. 그래서 이 영화 시리즈에서는 빌런들의 변명 따위에 대한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는 영화입니다. 그 사실은 약간 이 영화의 성공이라고 하는 측면은 이 당시 우리의 시대 정신을 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그만큼 남의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이 영화의 캐릭터들은 매우 단선적이고 일부러 그렇게 연출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모든 캐릭터들의 각본상의 단계에서부터 기획 단계에서부터 모두 명쾌하고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캐릭터로 만들어졌고 그것은 의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도시 3는 지극히 상업적인 감각을 대중의 감각에 노력 그 감각을 읽어낸 영화이며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제작자이기도 하죠. 이 영화의 아주 중요한 제작자이고 사실상의 연출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캐릭터의 자기 복제의 반복을 통해서 얻어낸 가장 적확한 이 먹힐 수 있는 캐릭터에 대한 연구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범죄도시 3는 그 연구의 결과가 이제 계속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관객들은 그런 대리 만족감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완벽한 공복이죠. 자신의 사생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오직 범죄자를 잡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뭉쳐져 있는 하지만 그에게는 어떤 인간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명쾌하게 악역이고 명쾌하게 제압할 수 있는 인물들과 싸우는 것이죠. 그는 싹쓸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그 영화를 그 세계를 갖다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장면들을 보시면 1편, 2편, 3편에서 모두 공간적으로 실내에서 모두 싸워요. 1편의 장첸과의 대결은 화장실 대결이었죠. 2편에서의 대결은 버스에서의 장면이었습니다. 모두 일상의 공간들이고 3편은 일종의 관공서입니다. 관공서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있는 이제 그 기물들을 마구 부서지면서 그 강력한 이 마석도의 파워를 체감할 수 있게 연출되어 있는 거죠. 심지어 이 영화에는 이제 그런 방점, 액션의 장점들을 극대화하는 것에 익숙해했는지 4편은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마동석, 김무열, 이동희, 박지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캐릭터들이 직결하는 이 4편의 연출자는 이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의 그 무술 감독인 허명행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점차 이 단수단 구도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액션 씬들을 더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마동석이라고 하는 캐릭터의 그 유례 없는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슈퍼히어로에 해당되는 이 캐릭터에게 어떤 그런 폭력적인 장면들을 좀 창의적으로 유쾌하게 묘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구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뭐 범죄도시 3라고 하는 영화의 성공은 일단 그런 어떻게 보면 한국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던 한국 영화판에서 일종의 힌트를 주는 것인데 그 결과가 지극히 계산적이고 지극히 상업적이어서 이것이 과연 좋은 방향인지는 사실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어느 정도 그런 기호들을 잘 읽어낸 영화들이고 배우들의 개인기를 매우 잘 활용한 영화이긴 한데 어떤 창의적인 측면들이 두드러져 보이는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우리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뭐 대중들이 우리 관객들이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범죄도시 3라는 영화에 대해서 뭐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동감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극장에서 아마 한동안은 이 영화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나름 지루함이 없는 상업적 성공 명쾌한 그런 액션 영화로서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영화들의 이제 성공의 경우는 이제 결국 디테일의 차이들이죠. 나무 위키를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속에 펼쳐지는 디테일들의 차이들을 비교하면서 보이는 일종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번뇌도시 3였고요. 이상 소마 시네마의 막 리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